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입니다. 긴 한국의 연휴가 끝났는데요.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발언도 했고 중국이 어떤 조치도 취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금융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계속 가던 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채권은 계속해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고 하방 경직성만 확인을 하고 있고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힘이 없죠. 오늘 중국에서 이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와 1조 위안 유동성 공급 조치를 했죠. 이거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소식이긴 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채권은 방향 못 잡고 있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게 그나마 시장의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는 이벤트입니다. 잠재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틀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 시장의 기대치는 이렇죠. 일단 금리 동결. 시장의 기대치는 7월부터 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페드와치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낸 건데 이보다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일 수도 있을 거고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충족되기도 하고 조금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시장의 기대에 모자라기도 하고 시장의 기대가 충족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점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딱히 말실수를 한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아마 주식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채권도 가던 방향대로, 그리고 달러도 가던 방향대로, 딱히 시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조금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국 연휴 기간에 조금 미국 주식이 좀 비실비실하긴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좀 연휴 기간에 좀 개걸음을 했어요. 옆으로 벨벨벨 기어갔다고요. 꽃개걸음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언제 레벨업이 됐다고요? 여기 나스닥 보고 계신데 4월 25일 날 레벨업을 이미 해버렸고 여기서 바닥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했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이미 방향성은 위쪽으로 일단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이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번쯤 팍팍 떨어질 만도 하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 가격 조정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날 양봉, 5월 2일 장대 양봉에 이날 양봉에 이 시가조차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이 상승의 힘이 좀 굉장히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장기적인 건강은 많이 훼손이 돼버려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박스권, 나스닥 요렇게 박스권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이제 이 박스가 붕괴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폭락이 쏟아질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특별한 시나리오겠죠. 특별한 시나리오. 요거는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박스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서 급등하고 다시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회복을 하려면은 그렇게 폭락했다가 코로나 때 폭락했다 회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이 파월의 통화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이제 그런 이슈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이 제한이 된 이렇게 박스권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 대폭락 기대하는 것도 급등을 기대하는 것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미국 증시 답답한 구간 생각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탄력이 좀 붙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지수도 그렇죠. S&P 지수도 같습니다. 약간 숫자만 다르고 차트의 모양과 힘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얘도 똑같이 지난번에 4월 25일 날 레벨업을 했고, 눌림식 매수가 지금 정석적인 대응이죠. 그죠? 우리 연휴 때 눌림이 일단 좀 나왔고, 오늘 밤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낮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뭐 중국과의 뭐 회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S&P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눌림식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지금은요. S&P 지수도 좀 전에 나스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상승 탄력은 잃어버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좀 잠깐 볼 건데, 지금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죠.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5일선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5일선뿐만이 아니고 11선 위로도 이 변동성이 살짝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약간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어디요? 여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7.8 정도 되는 자리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4월 9일 수요일 날의 종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날 종가가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이고요. 이 자리가 저항이겠죠. 지금은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다시 주식시장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선을 넘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시장은 좀 괜찮다. 변동성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일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미국의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온다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창기로 힘을 다 모아놨죠. 그죠? 얘가 이렇게 대폭등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시나리오요? 이거는 미국 경제 경착륙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난리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요렇게 박스권 그리겠거니,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박스권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거나,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 했고요. 그 반도체 지수죠, 그죠? 반도체 지수도 뭐 주식시장과 똑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하고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과 S&P와 약간 다른 게, 이 지난 4월 S&P하고 나스닥이 레벨업을 한 게 4월 25일 금요일이었죠. 4월 25일 금요일 날에 이 의미 있게 레벨업을 잘 못했습니다. 레벨업을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중요한 자리를 의미 있게 안착을 하고, 지금 요렇게 5월 1일 날 레벨업을 본격적으로 했죠. 계속해서 이것도 눌림식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단기적, 중기적으로 좀 상승의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만 장기적인 힘은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하락의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봤고요. 이 채권입니다. 30년물 국채, 30년물 미국 국채인데 그냥 뭐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제한적, 위쪽으로도 제한적. 오늘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방 경직성 잘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위쪽으로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 금리의 상단을 일단 확인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30년물 국채 선물은 빨간색 선을,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빨간색 선을 돌파 한착을 하면은, 그러면은 좀 어마어마한 시세를 줄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채권의 시대죠. 그죠? 그 채권의 시대가 오면 주식은 좀 서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연휴 기간 사이에 보니까 달러가 힘을 더 잃었어요. 그죠? 유로화가 힘을 더 받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계속해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굉장히 강하게 유로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화가 약하다는 거죠. 여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그죠? 하락하더라도 여기를 지지해서, 이 자리를 지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5일선, 11선, 21선 단기적인 힘이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는 더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려는 지금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그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한 모양인데 계속해서 달러 약세로 진행하자. 이렇게 시장의 합의가 좀 모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달러 약세의 진행이 좀 가팔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를 보시자면은 요렇다고요. 요렇게 어딘가를 넘지 못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달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지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또 한 번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요렇게밖에 못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반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더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달러 약세가 이 금융시장의 좀 어떤 하나의 좀 큰 트렌드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연휴 기간에, 우리 한국 연휴 기간에 여기 돌파한 차게 실패하는 모습이라서 파월의장이 뭐 하여튼 뭐 뭐라고 특별히 해서 갑자기 달러가 강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달러는 약세 압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 주식은 오르고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다라면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죠. 달러 약세가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원자재들의 시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또 다시 금이 머리를 막 들고 있죠. 금값을 봐도 재차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면서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일단은 보여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달러가 하도 약세를 보이다 보니 원자재 옛 국제유가죠. 국제유가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이 좀 약하긴 약한데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어제 5일선을 국제유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탄 거는 그래도 어떤 그 위험 자산들에 대한 어떤 거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확신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이 국제유가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쌍바닥 테스트가 저점이 여기인데 근데 그대로 뭐 이 저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저점이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확 이렇게 높아지면은 모르겠는데 영 힘이 없어서 국제유가는 조금 좀 모양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뭐 세계 경제 뭐 성장 둔화나 미국 성장 둔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한번 지금 아래쪽으로 축 처져 버렸는데 글쎄요,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니 일단 요렇게 쌍바닥 만들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좀 아직도 좀 그죠? 뭔가 쌍바닥이다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애매한 모습입니다. 하여튼 유가는 65달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4월 25일 날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 자리를 이런 중요한 마디 가격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레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4월 23일 날 이 돌파한 차게 실패해서 쭉 아래쪽으로 빠진 거죠. 그죠? 하여튼 유가는 영 힘이 없다라는 거. 다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도 있긴 있다.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니까 계속 N자로 하락 N자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단 쌍바닥 만들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잘 안 빠지고 시장 분위기가 좋고 달러가 약하니까요. 아래쪽으로도 잘 안 빠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답답해졌습니다. 그죠?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상승의 목표치가 이제 뭐 거의 다 와가긴 합니다. 한 348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348도 넘어갈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그 와중에 그 삼성전자는 좀 약하다고요. 그죠?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결코 이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6만원 정도는 넘어가줘야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4,000원 이거는 너무 약한 모습이라 하여튼 독특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약하고 코스피 지수는 강한 독특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코스피가 워낙 눈에 띄게 강하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그런 거를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순서가 아닌 거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의 순서가 아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순서다. 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요렇게 뭐 348, 349 부근까지 다 올라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이 남은 돈들이 좀 코스닥으로 좀 뒤늦게 좀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코스피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코스닥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코스닥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거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 레벨업은 똑같이 하긴 했고요. 그죠? 레벨업은 레벨업도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했고 하여튼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의 목표치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1280 정도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한 그래서 7% 정도 계속해서 기간 조정 중이고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요. 가격 조정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는 모습이 없어서 코스닥도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 원화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죠? 원화가 오늘 뭐 장중에 1377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원화 강세가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이렇게 강하면은 이 주식시장이 좀 나쁘기가 어렵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이 좋은 관점은 계속해서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 모든 주식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바닥 확인이 안 됐다. 그죠? 계속 바닥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제약바이오가 있어서 그나마 코스닥이 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다 봤고요. 중국 증시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중국 증시 오늘 부양책 써가지고 인민은행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펴서 이렇게 중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일본 증시도 괜찮습니다. 일본 증시도 니케이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유럽이 가장 좋죠. 그죠? 유럽은 벌써 전고점에 왔네요. 저항입니다. 저항. 한 번쯤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하여튼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매우 분위기 좋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좀 눈에 띄다 보니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미국 제외한 지금 오히려 미국이 좀 힘이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물론 최근엔 좀 미국이 많이 올라왔지만 하여튼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피라든가 뭐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데들 코스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성과가 옛날 미국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뭐 그런 수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